네, 여러분은 현재 글로벌 증시 투나잇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미증시 개장을 준비하면서 시장 전반적인 이야기 해볼 텐데요. 내일장 수익을 떠먹여줄 이슈, 내일의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은 퍼스트프라임 리서치 이동근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시장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세계를 뒤흔드는 트럼프 스톰, 어떤 변화 있었나? 정말 트럼프 스톰이란 단어가 딱 맞습니다.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지 거의 2달이 되어가는 시점이 됐어요. 그동안 관세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행정명령이나 첫 의회 발언도 있었고요. 네.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변화를 도모하다 보니까 사실 시장 변동성이나 불확실성은 좀 심했는데 대표님 지금까지의 트럼프 내각의 이런 정책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난주에 그 트럼프의 첫 의회 연설이 있었는데요. 네. 기록을 깼죠. 그러니까 이전에 이제 클린턴 대통령이 1시간 18분을 했는데 1시간 40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할 말이 많았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그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미국이 돌아왔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결국 미국의 우선주의 기조가 재확인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 그런 거죠. 군사력이라든가 경제력으로 대변되는 힘을 통해서 모든 협상에서 이겨야 하고 또 이제 국제관계에서 철저하게 미국이 우위에 있어야 한다. 이런 논리를 지금 계속해서 이제 설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그 정치학자들이나 이제 최근에 어떤 그런 자료들을 보면은 국제주의 외교의 종말이라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2차 대전 이후에 이제 어떤 국제 어떤 관계에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강대국이 약소국의 어떤 영토 주권이나 자결권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라는 규범들이 있었어요. 사실 그런 부분들을 갖다 이제 유엔이라든가 이런 국제기구도 만들고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계속해서 그런 부분들을 이어왔는데 그쵸. 어떻게 보면 이번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종전협상에서 보듯이 이런 규범을 좀 파괴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좀 앞서서 조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강대국 중심 정치가 시작이 되고 있고 힘이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이런 어떤 또 세상이 다시 돌아오는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우려가 있는 거죠. 향후에 미국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되면은 러시아라든가 러시아가 지금 옳다구나 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어떤 동구권에서의 어떤 영향력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이제 행사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감들. 또 이제 중국도 분명히 이제 어떤 패권주의에 이제 좀 발해담글 수 있는 그런 토대들이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우려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사실 시장의 가장 큰 관심은 관세 전쟁인데 이제 저는 시작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캐나다, 멕시코 지금 계속 말이 바뀌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변죽을 올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방들한테 동맹이라든가 우방국에 이제 이렇게 먼저 좀 이런 카드를 던짐으로 인해 가지고 좀 길들이고 또 협상에서의 어떤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려는 전략을 지금 노골적으로 내비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그런 거죠. 해외 기업들이 미국 현지에다가 생산시설을 건설하고 이를 통해서 너네들은 관세 압력을 피하고 우리는 고용과 소득의 증가를 얻겠다.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 아니냐. 이게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논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이 관세 전쟁이 정말로 본격화되는 것은 4월 2일로 예정돼 있는 상호 관세가 어떻게 이제 매겨질지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본 게임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잘 아시겠지만은 관세의 목표는 궁극적으로 중국이죠. 그러니까 관세 이외에도 최근에 중국에 대해서 중국 조선업에 대한 행정명령이라든가 굉장히 광범위한 분야에 대해서 중국에 대해서 어떤 제재라든가 압박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또 하나가 이제 대선 과정에서 핵심 공약이 하나였던 감세 정책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이번에 이제 연설에서 감세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결국 대규모의 감세를 통해서 관세 정책으로 촉발될 어떤 물가 상승에 대한 불만을 좀 완화시키고 또 이제 경기 부양 효과를 좀 도모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여기에 걸림돌은 결국 과도한 국가 부채입니다. 미국이 지금 어떻게 보면 사상 최대 규모의 국가 부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부분들이 감세 정책에 있어서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결국 이러한 부담을 또 줄이기 위해서 국방 예산의 감축이라든가 또 반도체법의 폐지라든가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뭔가 이제 좀 개혁의 이미지까지도 같이 가져가려는 그런 좀 시도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보면 또 이제 이번에 흥미로운 것이 LNG를 필두로 해서 화석
연료의 개발이라든가 수출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죠. 결국 이 부분은 결국 그 미국의 에너지 패권을 확보하려는 전략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러시아가 가스 공급을 통해 가지고 유럽에서 굉장히 영향력을 키웠잖아요. 그렇죠. 이것과 같은 맥락으로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제 LNG가 전 세계 시장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한 60%까지 늘려가지고 지금 기존에 뭐 중동이라든가 이런 쪽에 집중되어 있던 어떤 이러한 그 에너지와 관련되어 있는 이니셔티브를 미국이 가져가려고 하는 이런 시도가 나타나지 않겠는가. 결국 알래스카 LNG 같은 데도 이제 우리나라라든가 일본의 참여를 좀 독려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것도 이제 너네가 투자하고 또 우리가 그만큼 너네가 수출을 하고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지금 그 진행을 지금 좀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뭐 향후에 이제 좀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은 이런 부분들은 트럼프 행정부 내내 아마도 이런 방향성은 좀 이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 중에 뭐 미국 국가 부채가 지금 문제이기는 하지만 확실히 감세 정책과 같이 이 시장 달래기가 좀 필요해 보이는 게 최근에 이런 관세 전쟁 속에서 경기 우려 확대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월 지나오면서 뭐 에세이 공포 너무나 선명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뭐 발표된 지표들도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이지 않은 내용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정말로 대표님 이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보시나요? 사실 이제 최근에 뭐 말씀하신 대로 좀 비관론자들의 발언들이 좀 힘을 얻기 시작을 그쵸. 했죠. 이게 작년 말만 놓고 보면은 그때 발표된 대부분의 전망 자료들이 올해죠. 이제 올해 미국 경기가 물가 하락 속에 잠재 수준을 상회하는 성장률을 보이면서 이른바 골디락스 국면을 연출할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우세했어요.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 이후에 발표되는 경제 지표를 보면은 이거 둔화가 아니고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는 거 아니냐 이런 그러니까요. 우려들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4분기 성장률 보면은 직전 분기 3분기에 3.1%에 크게 못 미치 2.3%가 나왔고요. 1월 소매 판매는 12월에 0.7%에서 마이너스 0.9%로 급락을 했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로 재진입했고 1년 후 기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4.3%까지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표가 부진한데 관세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가 10년물 국채 금리가 4.2%까지 아래로 하락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5%를 걱정했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빠지는 걸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고요. 네. 결국 이게 3개월 물과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나면서 이게 아시겠지만 장단기 채권 금리가 역전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는 경기 둔화의 사행 지표라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시장의 우려를 좀 증폭시킨 측면이 있고요. 물론 지금 이제 조금 다시 국채 금리는 반등의 모습을 보이면서 이러한 우려들이 조금은 수그러들었는데 결국은 지금 보면은 이런 현상들을 종합해 보면은 향후 한 12개월 놓고 봤을 때 경기 침체 확률이 기존의 5%에서 35 내지 40%까지 상승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는 부양책을 내놔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근데 부양책이 실시가 되면은 아시겠지만은 물가가 또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준의 금리 정책과 완전히 대립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오히려 이제 경기 침체라든가 물가 상승이 현실화가 된다면은 연준의 정책 결정이 굉장히 어려워져요. 연준이 어떻게 균형을 맞출 것이냐. 이 부분이 상당히 또 이제 고쳐 방정식이 되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좀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아직까지는 스태그플레이션은 기우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지표 부진이 나타나고 있지만은 미국의 경제 환경 자체는 여전히 강하고 결국 정권의 지금 초기 시행착오 과정이다.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앞서 말씀했지만 트럼프 정권이 이제 다른 나라를 좀 길들이기 위한 자기 어떤 그 스탠스로 끌어들이기 위한 그런 과정이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향후 협상이라든가 정책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안정권에 접어든다면, 그러니까 관세 이런 여파들이 좀 일단된다면은 미국의 선진 관세는 다시 지속될 것이다. 이런 또 의견들이 여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앞서갈 필요는 없는데 다만 경고음은 분명히 지금 나오고 있다. 좀 이렇게 저는 좀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스태그플레이션은 기우라는 분석, 하지만 그래도 경고음은 분명히 있다라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자, 한편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뭐 어떤 모습으로든 여러 나라들을 링 위로 끌어들이는 데는 좀 성공을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국 우선주의를 너무 강하게 내세우다 보니까 각국의 대응도 좀 빨라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좀 짚어주시죠. 사실 이제 그 가장 최근에 눈에 띄는 부분들은
이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휴전에 둘러싸고 미국이 좀 일방적인 지금 입장을 보이고 있잖아요. 네. 우크라이나한테 거의 100개 들고 들어와라 이런 입장인데 그래서 이제 EU 국가 정상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떤 추가 지원이라든가 또 EU의 군비 증액이라든가 이런 거를 굉장히 심도 깊게 논의하고 있고요. 뭐 아시겠지만은 지금 이미 방위비 지출이라든가 이런 쪽에 있어서의 확대를 거의 이제 그 의결을 하는 그런 단계까지 이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와는 또 별개로 독일의 메르츠하기 총리가 헌법을 개정해가지고 국방이라든가 안보 지출을 재정 지출 한도에서 아예 면제하자 이런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은 EU 내에서 군사 지출 확대에 가장 좀 그 보수적인 나라가 독일이었어요. 그동안도 사실 이런 시도들이 있었는데 독일이 그걸 반대했거든요. 독일이 사실 입김이 상당히 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독일의 그 의견이 굉장히 여기서 중요한데 독일이 이렇게 재정정책의 변화에 가져온다라는 부분은 유럽 방위의 어떤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향후에 좀 그런 이제 기대감이 있다라는 부분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 EU가 방위비 확대를 시작으로 해서 그렇다면은 향후에 미국의 영향력에서 멀어지려는 시도들이 이어질지 이 부분도 저는 주목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4월 2일부터 이제 어떤 그 상호관세 부과를 천명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제 이런 세부 협상이라든가 적용 결과에 따라서 군사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좀 EU와 미국 간의 관계가 다시 새로운 정립이 가능할 수도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EU가 만약에 조금 미국이 너무 나간다 그러면은 EU가 좀 그럼 우리 뜻대로 가겠다라는 또 그런 스탠스를 보일 수도 있어요. 물론 이거는 아직까지는 예상이지만은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눈에 좀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중국은 지금 양회가 진행 중인데 네. 흥미로운 거는 사실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을 5% 안팎으로 유지를 했습니다. 이게 쉽지 않아 보이는데 이렇게 유지했다는 것은 결국은 그러니까요. 미국이 관세를 비롯해서 다각도로 압박을 하더라도 우리는 목표를 이루겠다 이거죠. 결국 이러한 성장 목표는 대대적인 부양책을 통해서 내수의 회복을 기반으로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수 가지고도 충분하다라는 그런 자신감의 표현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또 이제 한편으로는 지금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미국하고 러시아의 관계처럼 향후에 미국하고 중국의 관계도 서로의 계산이라든가 필요에 의해서 의외의 호전해 보일 수 있다. 지금은 죽일 듯이 싸울 것 같이 보이지만은 이게 사실은 또 결국은 굉장히 또 그 가까운 관계가 될 수도 있다라는. 물론 이거는 어떤 또 희망사항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미중 그 양국 간의 공식적인 대화 자체가 시작도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양국의 대화가 어떤 형태로 진행될지 이런 그 과정을 보면서 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이제 우리가 확인하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중요한 것은 이제 미국의 어떤 그 일방주의라는 부분이 다른 나라들로 하여금 어떤 또 새로운 정책적인 대응의 그 전개를 네. 만드는 그러한 또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좀 국제 질서의 어떤 재편을 노리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고 중국도 때릴수록 강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향후 계속해서 어떤 포지션 보일지 저희가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자, 대표님 그럼 저희가 앞으로는 시장 어디 쪽에 좀 주목을 해보면 좋을지 전망 체크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제 지금 미국 시장이 조금 조정에 접어들었어요. 이제 어떻게 보면 실적 발표 이후에 특히 이제 테크주들이 조금 이제 그 조정이 생각보다 강해지면서 물론 저점 매수가 들어오고 있지만은 그리고 이제 뭐 브로드컴의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잘 나와가지고 조금 이제 이게 또 반대의 기회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기대감은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이제 미국 시장이 좀 힘이 빠진 듯한 느낌은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어닝 시즌 이후에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요인들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세 영향이 계속해서 시장에 좀 강하게 작용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자꾸 트럼프가 지금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는데 그런 어떤 발언 하나하나에 시장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입장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건 시간은 좀 남아있지만은 3월 18일부터 19일에 있을 연준의 FOMC에 주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금리 동결 전망이 우세한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향후 경제 전망에 대해서 연준이 어떤 시각의 변화를 나타낼지 이 부분을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발표된 메이지북에서 보면은 관세와 불확실성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금리 경로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라는 부분에 다시 한번 확인했고요. 지금 패드워치를 보면은 6월 금리 인하를 시작으로 연내 한 3번 정도의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는 기대를 나타내고 있는데
결국 관건은 관세예요. 관세 영향이 어떻게 미치느냐에 따라서 이런 그 연준의 금리 결정의 변화, 경로의 변화가 나타날 거기 때문에 결국 관세 영향력을 연준도 계속해서 주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미국 증시와는 별개로 유럽이라든가 중화권 증시는 괜찮습니다. 계속해서 어떤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중국은 양회 모멘텀, 그리고 유럽은 뭐 독일의 대규모 투자라든가 방위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재료로 돼서 시장의 상승에 견인을 하고 있죠. 결국 지금 지난 시간에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는데 올해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가 미국과 미국 이외의 지역의 디커플링입니다. 네. 과연 이러한 흐름들이 향후에도 이어질지 여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계속해서 체크하면서 시장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트럼프 스톰이라는 키워드를 바탕으로 지금까지의 어떤 변화 좀 감지를 해봤는데요. 앞으로도 미국과 비미국 지역의 디커플링 양상 이어질 수 있을지 체크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오늘은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이동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